자, 고등수학에서 고차 방정식은 뭘 의미한다?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의미한다. 민서야,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그거 인수분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 자, 선생님이 공식 보여줬지.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랑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 있는데 안 배워. 뭐 배워서 뭐하냐. 겁나 그거 외울 수가 없잖아.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공식이야. 근데 어쨌든 이게 공식이 있다는 거는 얘들아, 컴퓨터에다가 공식을 입력시키고 컴퓨터 보고 계산하라 그러면 금방 구하겠지. 그러니까 3차, 4차 방정식은 우리가 정복을 한 방정식이야. 근데 이제 뭐 그 긴 공식을 외운 다음에 뭐 숫자를 넣어서 구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만 배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 자, 3차 방정식인데 미정계수가 낀겨 있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x에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여,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뭐 a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a가 있던지 말던지 인수분해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을 니네가 안 배웠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풀리면 인수분해고 아니면 다른 어떤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4차 방정식 경우에는 보기차나 상반식 같은 2차로 고칠 수 있는 형태 같은 것들이 있거든. 요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인수분해로 풀린다. 알겠어? 그러면 왜 5차 방정식은 또 안 배우냐? 5차 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 그래서 5차 방정식부터는 인간이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복한 방정식까지. 의외로 우리가 못 푸는 방정식이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게 이 프린트 첫 번째 장 보세요. 자,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라,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라, 둘 다 인수분해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하나 같이 해볼게. 3번 보자, 3번. 자, x에다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뭘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지,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1, 2. 요 조합만 넣을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네 가지 중 일부가 얘를 0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괜찮겠니? 자, 1 넣어보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2. 안 되네. (1도) 6이랑 4니까 안 되잖아. 그럼 2 넣어볼게요. 8, 16, 6, 2. 0 되네.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 자, 너희들 위해서 조립제법 써드릴게요. 1 빼기 4, 3, 2. 괜찮아? 그 다음 2. 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빠.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온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는 0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풀으라 그랬으니까 근을 다 구해줘야 돼. 자, 그래서 근은 뭐다? x는 요거 0 만들 수 있는 2.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뒤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죠? 얘는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1풀마 2.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근 3개 다 구했네. 요렇게 푸는 게 고차 방정식 풀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7번 한번 너희들은 풀어보자. 4차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아, 풀이는. 풀었니? 이 넣으면 0인데? 여기 나왔잖아.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될 것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지안이도 했어? 다른 문제, 주변 문제도 좀 풀고 있어.
돼? 아 근데 이제 2차 나온 거는 인수분해 안 돼서 그대 공식 써주면 돼. 자 괜찮니 얘들아? 자 그게 기본적인 해법이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제 8, 9, 10번을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보 2차라든지 4차 방정식 형태인데 치환을 해서 2차로 바꾸는 특이한 형태들이 좀 있어. 그게 8, 9, 10번이 있는 거고 자 8번은 뭐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일 것 같고 9번 같은 경우는 자, 보2차 방정식이라는 게 이렇게 짝수차들만 있는 거를 보2차 방정식이라고 해. 상수항 포함해서.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 방법 어땠는지 지연아 기억나? 그러니까 8번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보2차 방정식이고 요거는 바로 안 되는 형태예요. 요거는 합차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자, 요 앞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조작을 할 거야. 그럼 선생님 식이 달라졌잖아요. 똑같아지려면 뭐가 필요해? 빼기 x제곱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그럼 민서야 윗식이랑 아래식이랑 똑같은 거 알겠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것도 x라는 거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가 됐다라는 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빼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더하기 자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2차식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지 더 이상. 그래서 둘 다 근의 공식을 써주면 를 구할 수 있다. 2분의 1불마 루트 4나이랑 2분의 마이너스 1불마 루트 4나이 이렇게 4개가 근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8, 9, 10은 특수한 형태들이다. 어쨌든 뭐 조작을 해서 인수분해로 푸는 거에는 큰 변화가 없어. 자, 그래서 모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로 푼다. 로만 푼다라고 해야 되겠네. 자, 괜찮습니까? 지울게. 괜찮아? 민서 지우지 마. 자,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뭐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도 배웠으니까 3차도 공부하자. 4차도 뭐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자. 그래서 11번부터 14번까지는 3차 방정식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볼게요. 자, 3차 방정식 너희들이 알파, 베타, 감마를 좀 헷갈려해서 대문자 ABC로 써줄게. 자, ABC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야. 대문자가.
세 개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a분의 c야. 그 다음에 세근의 곱 ABC는 A분의 D인데 마이너스야. 자, 이게 모든 근각계수와의 관계의 공통인데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뭐 A분의 E 이런 식으로 가고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나왔지. 두 번째는 없어. 플러스야. 세 번째는 마이너스. 네 번째는 없고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4차 방정식도 한번 보여줄게. 4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괜찮아? 왜? 힘들어? 자, 내근이 A, B, C, D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지하나 뭘 것 같아?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D 더하기 DA는 민서야 뭘 것 같아? A분의 C입니다. 괜찮아? 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ABC 더하기 BCD 더하기 CDA 더하기 DAB는 재윤아 뭘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ABCD 4개의 곱은 A분의 2예요. 괜찮아? 2차 방정식도 똑같이 생겼지. 제일 첫 번째 게 마이너스 A분의 B 곱이 A분의 C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11번 풀어보세요. 너무 쉽다. 끔이다 끔. 선생님 무슨 식으로 잠깐만. 벌써? 1번 뭐야? 2번은 그냥 1이죠. 두 번째는 또 마이너스 안 곱해져. 세 번째는 그렇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응용해 보면 항상 곱 세근의 합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그다 그것보다 한 차수 낮은 거에 비해 마이너스 붙은 상태가 되고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인데
이렇게 홀수차 방정식은 마이너스가 곱해지고 짝수차 방정식은 마이너스가 안 곱해져.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요거는 몇 차 방정식이든 다 똑같아.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퀴즈를 내볼게. 여기 11,742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만들었어, 민서야. 11,74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일까? 11,742개야. 알겠어?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 3차 방정식은 3개, 2차는 2개 이렇게 돼. 자, 재윤아, 이 11,742차의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 숫자로 뭐냐? 아 2분의 53. 2분의 53? 모든 근 곱은 2분의 1. 민서는? 아! 아! 지한이가 날 때리고 싶구만. 지한아, 너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 항의 마이너스 형이 되고 모든 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개수인데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차는 마이너스가 안 곱해져.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든 똑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11,74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모든 근의 곱과 모든 근의 합을 구하고 있었어. 일단 민서부터 하자. 민서야, 모든 근의 합 뭐야? 요거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응. 불러봐. 들려도 돼. 2분의 3? 아, 2분의 53. 곱은? 2는 없잖아. 상수항 1인데? 여기 2 상수항이잖아. D가 상수항이야. 3차.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곱해지고 짝수차는 마이너스 안 곱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치안이 2분의 1. 아, 모든 근의 합이 아 무슨 2분의 53. 모든 근의 곱은 2분의 1. 자, 모든 근의 곱은 2분의 1이죠. 짝수차니까 그치? 2분의 1 마이너스 안 곱해주면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고 모든 근의 합은 0이야 얘가. 왜냐하면 11,741차가 그 다음 항인 거잖아. 없잖아, 0이잖아. 그러니까 요 다음 차수라 그랬잖아. 3차면 2차 개수, 4차면 3차 개수를 비교되는 거지. 이 다음 옆에 있는 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0이라는 거예요. 괜찮니? 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지울게. (14번) 한번 볼게.
문제 한번 읽어봐. 자, 괜찮니? 지금 근을 두 개만 알려줬는데 여기 안 정해져 있는 개수들을 다 구하라는 문제인 거거든. 근데 봐봐. 3차 방정식은 일단 무조건 이런 형태의 1차 인수를 가져.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민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 식은 2차 방정식 이론을 전부 따라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우리가 배웠던 모든 이론을 따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A, B가 실수라 그랬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한근이 복소근이지. 허수가 달려있는 복소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라는 혈내근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도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혈내근 성질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 괜찮니? 괜찮아 민서야? 자, 그럼 색은 다 알았으니까 A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2라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를 더하면 구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근각이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거 3개 더한 게 뭐지? 마이너스 a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를 구한 다음에 얘들아 또 3개의 곱으로 b를 구하기보다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b를 구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구하기가 싫은 사람은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어? x제곱 이거 합 뭐야?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플러스 4x. 그다음 이거 두 개의 곱 뭐야? 합차니까 4 빼기 9i 제곱 13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AB를 완성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13, 14번은 3차 방정식 혈내근 성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품 부분을 숙제로 내줄 거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선생님 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잘 못 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연습을 하나 해볼까? 13번 한번 풀어봐요. 선생님한테 잘 못 풀겠거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오탄에 1 마이너스 루트 3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1 옆에 쉼표 없애면 제한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다 가르쳐 버린 게 되죠. 근거하기 전 B에서 음. AB 플러스 BC 플러스 C가 Y A 플러스 B예요. 3차에서는 A분의 C. A 분의 C. 뭐냐? 구했어? 안 구해져? 잠깐만. 어디 갔지? 재현이 구했냐? 명랑. 어? 명랑. 아, A 더하기 B의 합이 0이 나와? 지안이는? 틀렸는데? 자, 봅시다.
얘는 이차항이 지금 없는 상황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야? 영이잖아요. 이차항이 없으니까 영이야. 알겠어? 괜찮아? 민서? 이차항이 지금 0x 제곱인 거니까 1분의 0 마이너스 0이 돼서 0이야. 괜찮아? 자 그럼 보자. 자 모든 그 개수가 유리수란 얘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씩 곱해가면서 더하는 거. 요게 지금 A이긴 하거든. 이거 계산하기 귀찮잖아. 그치? A는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일단 세근의 곱부터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써보자. 자, 이 세근의 곱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 이 식에서 모양지하나? 그냥 B죠.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B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B는 4네. 괜찮니 얘들아? B 4야. 괜찮아? 여기서 계산 안 되면 얘기해. 자, B가 4인데 A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2가 근이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이 식의 값이 뭐가 돼줘야 되는 거야? 근이니까 0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A는 마이너스 6이 돼주겠네. 됐어? 이렇게 해서 완성시킬 수 있다. 자 얘들아 근을 3개나 알았는데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그 혈내근 성질을 이용해서 한 개의 근을 더 아느냐,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정계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테크니컬하게 계산을 줄이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을 지금 3개 다 아는데도 못 구한다. 방정식으로 완성을 못 시킨다. 이거는 별로 안 좋긴 안 좋은 거지. 일단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부터 완성해봐. 이거 두 근의 합 2잖아. 그러면 x 제곱 빼기 뭐 무슨 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의 곱 얼마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얘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요거 전개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 3개를 알려줬을 때 내가 그 근을 3개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완성 못 시킨다. 무슨 방법을 쓰든 완성 못 시키기도 힘들어 얘들아. 알겠어?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요 뒤를 다 나가고 싶긴 한데 내용이 좀 다르긴 하네. 그리고 니네가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그럼 오늘은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 14번까지. 자, 근데 그러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승산자를 좀 보는데 이게 좀 애매하네.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를 좀 뽑아줄 테니까 일단 14번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진도를 그냥 여기까지 좀 나갈게 얘들아. 교과서도 여기 진도가 5문제밖에 없네요. 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자, 오늘 이제 3,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랑 3차 방정식 근각의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 혈내근 문제 이렇게 풀어봤어 지금. 괜찮아? 자, 15번은 이제 허근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아니 선생님 허근 방정식 많이 배웠잖아요. 이 허근 방정식은 두 개의 방정식을 의미해요. x 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이랑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 이 두 가지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오메가를 좀 이용을 해서 문제를 좀 편하게 뭔가를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i 때도 얘기를 했는데 i 4제곱이 1이었지. 그러니까 i는 4주기 순환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 허근 중 하나가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거든.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3주기 순환성을 갖고 있고 얘는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지. 이 근들은 6주기 순환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오메가 문제들은 거듭 제곱을 많이 해서 물어보거든.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봐봐요. 15-3번. 20제곱을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20제곱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 방정식에서 이제 오메가를 좀 볼게.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그러니까 예근도 오메가라 그러고 예근도 오메가라 그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구별하시면 되고요. 지안아, 3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자, 얘 뭐 넣으면 0 되지? 그래서
곱셈 공식이기도 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됐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의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인데 얘를 오메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메가는 니네가 W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오메가예요. 그리스 문자인데 요게 오메가 대문자, 요게 오메가 소문자예요. 알겠어? 그래서 오메가라고 읽어주는데 W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자, 오메가가 갖고 있는 성질을 한번 보자. 자, 오메가는 얘 3차 방정식 근이지. 그러면 여기다 오메가 집어넣으면 찬이야 아니야? 찬이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27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9제곱이잖아요. 그럼 몇이야? 1이다. 거듭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이렇게 거듭제곱이 커졌을 때 순환성을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민서야?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33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 그치? 오메가 99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알겠어? 이렇게 순환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민서 이해돼? 무슨 소린지? 자, 첫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은 오메가는 얘의 근이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얘 한근이 오메가니까 나머지 한근은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어. 켤레가. 그러니까 뭐 플러스를 오메가로 하냐 마이너스를 오메가로 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별로 상관하지 않아. 그래서 얘 두 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데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재윤아 얼마야? 근각의수와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근각의수와의 관계 때문에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요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질에 대한 좀 응용인데 봐봐요. 이 2번 식에서 오메가 제곱은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지. 넘기면 모든 게. 괜찮아? 민서야? 그럼 요 세 번째 식에서 오메가 반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인 거 보이니? 그래서 이 오메가는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돼? 켤레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괜찮니? 자, 그러면 15번 한번 보자. 자, 이 네 가지 그래서 이 오메가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지안아 1번은 값이 뭐야? 수업을 못 들었나요? 민서 답 뭐야 1번? 값 0이죠. 요거의 근이 오메가라고요. 그래서 1번은 값이 0이다. 괜찮아? 자, 2번. 아니 선생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을 어떻게 구하나요? 왜 못 구하지? 자, 1번식에서 좌우변에 오메가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 돼주는 거지. 괜찮아 민서야? 자,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식들을 지지고 볶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3번,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번호 중에서는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둘 다 풀어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차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3번부터 같이 해보자. 이걸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20제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지? 20은 2니까 뭐랑 똑같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 1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뭐랑 똑같다? 오메가랑 똑같다. 그래서 3번식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얘라는 거고, 그럼 지향아 값이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4번도 마찬가지. 자, 오메가 11제곱은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으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7제곱은 인서야 그러면 뭐랑 똑같은 거야? 7을 3으로 나눴을 때 몇이죠?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함. 어쨌든 뭐 이 허근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허근 오메가의 성질 이렇게 돼 있죠.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식을 좀 쉽게 계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연립 방정식이 얘들아 여기는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19, 20, 21번이 요즘 배우는 세 가지 형태의 2차 연립 방정식이야. 그리고 뭐 16, 17, 18은 이제 문자 3개인 연립 방정식인 건데 민서야 문자 3개, 식 3개면 값 구할 수 있어? 16번 같이 생긴 애들? 있어 없어? 못하겠어? 지안이 못하겠어?
재윤이. 참고로 얘들아 이 옆에 요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열리타라는 표시예요. 여기. 자 똑같아. 문자가 3개니까 하나씩 소거해가는 거야. 그러면 민서야 x, y, z 중에서 뭐가 제일 소거하기 편하게 생겼어? 없애기 편하게 생겼어? z야. 왜냐? 이거 위에 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 4x 더하기 y가 5 이렇게 z 없어졌잖아. 괜찮니? 그다음 밑에 거 2개 더하면 5x 플러스 3y가 1 z 없어졌잖아. 괜찮아? 그럼 x, y에 대한 식 2개니까 이제 x, y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할 수 있어 이제? 민서야? 여기서는 x, y 이렇게 구하면 돼. 괜찮니? 맞아 보여 보세요. 16번. 내가 답을 달아줬냐 얘들아? 안 달아줬냐? 답을 좀 뽑아줘야 되겠네. 구했어? 뭐 풀었으면 다른 거 풀고 있으세요?
수연이 구했어? 졸았어? 민서 구했어? 응? 그러면 이제 이 셋 중에 아무 식에나 x, y를 집어넣으면 z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민서 x, y는 뭐 나왔어? 응. 재윤이는? 잘 구했네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연립방정식 3개. 이게 핵심 내용이죠. 자, 19, 20, 21을 보자. 옛날에는 7가지인가 8가지를 배웠는데 지금은 3가지밖에 안 남은 거야 지금. 자,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해. 너무 허리가 벌써? 자, 19번은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지. 자, 결국 문자 하나씩 없애는 게 연립방정식의 핵심인데, 자, y가 x 플러스 2죠. 요거 y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민서야 x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무슨 방정식으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그럼 2차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 이게 1차, 2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자, 근데 끝을 좀 내줄게. 자, 그럼 x가 2개 나왔지. 자, x가 2, x가 마사 이렇게 2개 나오지. 자, 근데 y는 그럼 뭐였어 얘들아? x 플러스 2였지. 그럼 이때는 y는 뭐가 돼? 4가 돼주는 거고. 이때는 y는 마이너스 2가 돼주는 거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기도 하고, 오케이? 이렇게 x는 2, y는 4, x는 마이너스 4, y는 2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하고. 복호동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복호동순이라고 돼 있으면 복호할 때 복이 복수할 때 복이야. 그 리베인지 말고 단수 복수할 때 그 복. 더블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복부호라 그래. 이 플러스 마이너스. 복호동순이라는 거는 x가 플러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이야. 이 위에 게 같은 거고 아래 게 같은 거다 이 얘기인 거거든. 근데 이런 복호동순이라는 말 써서 이제 채점자가 헷갈리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구별해서 써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20번은 2차 인수분해형이야. 이런 거는 볼게. 20번. 자, 인수분해형은 두 식 중 하나가 상수가 0이야. 그치? 그러면 이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보이냐? 인수분해 되는 거? x 플러스 2y x 빼기 y는 0으로 인수분해 되지. 괜찮아? 이 위의 식 x자 인수분해 이렇게 되지. 좀 어려워?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 위의 식을 해석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2y거나 이게 0이 되거나
x는 y 이 두 가지씩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요 두 가지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아래에다 대입해주면 결국 한 문자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x, y를 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알아들었어? 위에 걸 인수분해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0가 되는 거잖아. 이게 0이거나 이게 0일 때 이 식이 참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y고 얘가 0일 때는 x가 y잖아. 그러면 x는 y를 여기다 대입해줘. 그럼 y제곱 더하기 2y제곱 빼기 y제곱은 8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럼 y값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여기다 넣어줘도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y값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인수분해형은 인수분해를 한 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를 줄인다 이 얘기야. 괜찮니?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왜 얘만 남겼는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뭐 2차 소거형, 2차 상수함 소거형 뭐 굉장히 많았는데 요것만 남았어. 그 다음에 21번은 이걸 이제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골이랑 곱골이 있어서 얘네들을 치환해서 푸는 형태들인데 얘는 그냥 나와 있으니까 치환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얘도 2차 연립방정식이야 얘들아. 이게 2차지 지금. 선생님 차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줬지. 1차 1차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2차야. 얘도 뭐 연립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얘들아. y는 2 빼기 x니까 요거 y 자리에다 넣어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래서 x값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y값을 구해주는 형태가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대칭형 연립방정식에서 너희들이 봐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합골이랑 곱골이 나오면 뭘 생각하면 좋냐면 근각에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좋아. 이 x, y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얘들아 이렇게 생겼겠지. 두 개의 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식을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똑같이 생겼지 얘랑. 요걸 생각할 수 있다면 연립을 생략하고서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차피 우리 근데 이거 쪼갤 때 뭐 똑같은 방식을 쓰니까. 그래서 x가 4일 경우랑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는데 x가 4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연립 방정식을 배운다.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21번까지 숙제 내줄 테고 답을 줄게.